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산책 제39보 제목은 제연설비 이야기 8 꿀뚝효과 3입니다. 일선 오늘은 꿀뚝효과에 대해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꿀뚝효과 이야기에서 건축물에 있는 수직샷 붙어있는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꿀뚝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본론 관련 기사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꿀뚝효과에 대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 이코노미 고품격 건설 전문지 이런 책에 이런 신문이 있는가 봅니다. 2015년 12월 1일자 기사인데요. 다가오는 겨울철 건물의 골칫거리 연돌 현상 스택 이펙트의 해결 대책은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쭉 썼는데 좀 광고성 기사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서 안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실어봤습니다. 앞에는 생략하고 중간 부분인데 외부의 찬 공기가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서 외부와 연결된 출입문, 창문 등의 틈새로 기류가 형성되어 휘파람 소리가 나고 문이 안 닫히게 된 등 또 건물 내부에 각종 도어에 압력을 가해 안 열리거나 소음 및 고장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건물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궁금해져서 이걸 한마디로 건축 설계 및 시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건축 설계 시 연돌 현상에 대하여 고려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지금도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 시미 시 이거는 서방의 그 성능 위주 설계 시미 때의 얘기이죠. 그때 연달 효과에 대한 검토 결과서를 이거는 서방 그때 심의하는 사람들이 요구하겠죠. 그런 정도이다. 그런데 그 이하의 건물에서는 제도적으로 검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건설 이코노미 뉴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 부속실 화재 안전 기준이죠. 그걸 살펴봤습니다만은 아무데도 꿀뚝 효과를 고려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음 제가 썼던 꿀뚝 효과 반영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9년도의 얘기입니다. 2009년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죠? 그때에 이것이 언제냐 8월달 그러니까 가을철에 2009년 가을철에 이게 나왔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목은 꿀뚝 효과와 공학적 분석에 의한 부속실 값 시스템 설계하는 제목으로 했는데 이거는 한국화재소방협회 논문지에 실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걸 보면은 NFSC 501A에 의하면은 몇 가지 제형구역 선정 방법이 있지만은 특별 피난계단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재현하는 경우가 지금 제일 간단해서 보편화된 상태다.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저자의 책임감리 현장도 다른 많은 유사 현장과 같이 부속실만 단독 재현하는 것으로 이제 설계되어 있다. 그 설계 내용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꿀뚝 효과를 고려한 공학적 분석 방법에 의한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것으로
이게 공학적 분석 방법에 의하여서 필요 풍량을 이제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풍량을 공급하려니까 계단실과 부속실을 모두 동시에 집어넣어야, 바람을 불어넣어야 가능하지, 부속실만 불어넣기는 좀 커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마 이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인터넷이 좋아서 쉽게 이것이 이제 10년 전에 제가 썼던 글을 이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막 이거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글이 없었는데, 서론도 쓰고 검토 대상 건축물 쓰고 막 쭉 썼습니다만은, 그 내용, 이건 전부 이제 풍량을 소위 1층 계단실이 열린다는 조건 꿀뚝 효과를 이제 가정한 이제 내외부 온도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런 논문을 그때 한번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 그 얼마나 한 풍량이 필요한가. 그때 설계는 현재는 12.2 세제곱미터/세컨드 풍량의 불호화로 공급되고, 각 부속실에 있는 그 기대판은 1.5 세제곱미터/세컨드 용량짜리였는데, 결국은 하고 싶다는 얘기는 이거를 57%좀 키워서 풍량을 좀 증가시키고, 부속실의 1.5는 그대로 쓰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계단실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자는 것이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이렇게 맺었는데, 그 결론을 복사를 해서 이제 짜집기를 여기 새로 했습니다. 결론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특별 피난 계단에 설치되는 제연설비에 대해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검토해 보았다. 일단 도출된 불합리한 점은 다음과 같았다. 꿀뚝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였다. 그리고 개방되는 부속실의 기압을 화재실의 압력도 있을 텐데 그 압력에 상응하는 기압으로 가정한 설계였는데 그냥 대기압 상태로 본 이제 가정이었다.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되는데, 계단실에서 외부로 피난 또는 노교에서 소활동을 위해 그 계단실 진입 출입문들이 많이 열려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바람 빠져나가는 것을 좀 고려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 바람이 아까 그 57% 증가됐다는 풍량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제연구역은 밀폐성이 생명이므로 창문 등의 폐쇄장치가 필수적인데 수동 조작 창문이 설계되어 있다 하는 그거가 이제 문제다 이거죠. 그때는 이거가 아예 자동 폐쇄장치 창문 설치라는 것이 아주 이 물건이 재개발이 안 된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그리고 이 1.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 꿀뚝 그 효과를 고려한 방법으로 극기 용량을 계산해야 한다 해서 제가 계산을 여기에 해놨고요. 그래 이 극기 용량을 소화하려니까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지원하지 않아야 되겠다. 부속실로 커버하기는 극기電파가 너무 커져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에 대해서는
자동 폐쇄 장치가 그때 구하기가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코스트가 비싸지요. 새로 만들라 하면은 그것도 설계 변경이건 건축 설계에 반영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래서 궁색하지만은 그 경고문이라도 부착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감리자로서 이거는 면피성 답변 그러니까 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여기에 대해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은 이 논문은 제가 처음 수방기술사 취득을 해서 근무하게 되었던 책임감리 현장에서 작성하게 되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현장은 공사가 곧 중단되어서 감리도 중단되는 바람에 설계 변경이 반영을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니 여러 가지 이제 현장 개선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층 건축물 개념이 도입되고 건축법에서는 서방법에서는 성능 위주 설계라는 것이 도입되어서 그때 문제점이었던 계단실을 그렇게 너무 길게 한다는 것이 개선이 되고 짧게 분할하는 것 말이죠. 그 다음에 계단실의 창문 그리고 비상계단 특별 피난계단과 부속실 사이 출입문에 자동 폐쇄 장치를 이제 제품이 개발되어 설치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이 논문이 조그만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로서는 현재의 초고층 건축물 성능 위주 설계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그쪽의 감리는 못 해봐서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듣기에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듣고 그러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일반 저층 건축물을 저는 주로 감리를 했는데 이 굴뚝 효과를 아직도 고려한 설계가 안 되고 있는 저는 지방에서 좀 작은데 좀 해봐서 그런지 옳은 재현 설계가 좀 부족하게 설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충실한 이제 대책이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